자, 이제 또 오늘 주간 경기 또 분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오늘 경기는 별로 그렇게 경기 수가 조금 적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가져가실 수 있는 경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집중도를 조금 안고 가시면 좋겠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코베이와 지금 주니치의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요 경기가 지금 현재 약간 비소식이 좀 있습니다. 비소식이 전반적으로 조금 있는데요. 물론 또 이제 강수량이 생각보다 그렇게 조금 많지 않습니다. 0.3mm 정도 조금 예상이 돼 있고, 소나기 소식이에요. 소나기 소식으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덮었다가 또 폈다가 덮었다가 폈다가 요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. 아시겠죠?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는 또 9시 이후로는 또 비가 살짝 또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진행될 가능성은 조금 있다. 요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양팀 선발들 또 한번 또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요. 자, 오늘도 일단 이리에와 또 뮬러의 경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1위에는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요코베이의 불펜 요원이에요. 불펜 요원 필승 카드입니다. 또 마무리도 또 세이브도 상대 또 뭐 20개 가까이 또 지난 시즌에도 조금 보여줬을 정도로 상당히 또 좋은 나락들 조금 보여줬던 친구인데, 선발로서 전환하는 과정이에요. 선발로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지금 딱히 조금 공수가 개수가 조금 늘어나면은 조금 피안타가 조금 늘어납니다. 아직까지 조금 완벽하게 이닝 소화가 조금 케어가 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저는 한 2이닝 3이닝 요렇게는 조금 극강으로 좀 막을 수가 있는데, 그게 조금 넘어가면은 늘 좀 기복이 있어요. 그게 조금 문제야. 그런데 1위의 본인 피칭은 그래도 나름 또 이제 약간 적응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컨디션을 조금 보여줄 수 있겠다. 근데 선발 전환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. 투구수가 조금 늘어나면은 조금 피안타율이 조금 높아진다.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뮬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올 시즌 또 2전 전패 이렇게 좀 당하고 있는데요. 자, 이제 또 2군 갔다 왔어요. 2군 갔다가 이제 또 복귀전을 조금 치른 내용인데, 무엇보다 2군에서의 피칭 내용도 딱히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. 무엇보다 또 요코베이와의 또 2군 매치에서 6.1인 동안 4피안타 4실점을 했어요. 그럴 정도로 요코베이 2군 상대로도 조금 부진한 행동을 조금 보이고, 또 야쿠르트전에 또 조금 나름의 또 조금 피칭 밸런스가 좀 있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. 일단 6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뮬러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페이스가 아직까지 뭐 옛날에 애틀란타 시절 때만큼의 폼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점이고, 일본 야구도 적응을 조금 못하고 있죠. 작년에 또 나름의 또 임팩트 있었던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것도 홈 경기에 불과했고, 원정 경기에서의 또 기복들이 상당히 또 심하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겠다. 자, 용인은 7.5입니다. 일단 비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소나기입니다. 소나기 소식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요코베이 현지 날씨도 또 따로 체크를 조금 해봤어요. 조금 9회까지 진행이 된다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 또 염두를 해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 가운데에서 저는 역시 또 물론 또 이래도 아직 선발 전환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뮬러보다는 지금 현재로 조금 상황이 좋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올 시즌 또 요코전에서도 조금 피안타율이 실점이 조금 늘어났다는 점에 충분히 또 여기는 요코베이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특히 또 상대 전적도 5승 2패로 또 요코베이가 7경기 중에서 상당히 또 승률이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겠다는 점도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코 사이드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, 7.5 기준점은 조금 비가 조금 간거리긴 한데요. 소나기 소식이기 때문에 한번 또 오버로 염두를 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는 자, 이제 또 지바롯데와 리오네미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자, 지바롯데도 약간의 비 소식이 좀 있긴 한데요. 일단 조금 강수량이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지나가는 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진행은 조금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은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경기 니시노와 또 호소노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인데요. 자, 호소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올 시즌 무엇보다 또 지바롯데전에서 2경기 동안 1승 무패 또 1.93의 방어를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또 밸런스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, 이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또 라쿠텐전에서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은 무엇보다 또 라쿠텐전도
8이닝 동안 3실점 또 11개의 탈삼진을 뽑아내면서 나름 또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갔던 가운데서 패배했단 말이에요. 그럴 정도로 무엇보다 또 지금 현재 호소노의 피칭 내용은 조금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지바전에서는 작년에도 조금 준수했었습니다. 그런 부분을 조금 배제할 수 없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니시노는 지금 현재 상당히 또 불안한 자원이죠. 일단 올 시즌도 또 출발이 상당히 또 좋지 못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무엇보다 2군 피칭은 조금 잘 던져요. 유달리 2군에서는 니시노는 끝판대장입니다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쳐주고 있는데 1군만 올라오면은 무엇보다 배팅볼이 돼요. 그럴 정도로 일단 1군 징크스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고, 올 시즌 또 니오넴전에서 또 시즌 초반에 또 등판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무엇보다 리오넴전에서 홈런 3방 맞고 패배를 당했어요. 홈런 3방으로 상당히 또 고전하는 가운데 패배를 당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니시노 1군 조금 징크스, 2군에서는 너무 잘해줘. 근데 1군만 올라오면은 조금 늘 부진하다. 이게 참 팀 구단 입장에서도 조금 안 쓰기도 좀 뭐하고요. 쓰자니 조금 이상하고 그런 내용들이야. 뭐냐면은 좀 못 던져서 2군으로 보냈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지. 다시 또 1군으로 꼬리면 개뚜드러 맞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저는 경기는 호소노의 선발 우세 충분히 또 고려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그 가운데 또 양 팀들의 매치도 기본적으로 난타전이 조금 자주 펼쳐집니다. 또 니오넴이 또 지바롯데 불펜들을 상당히 또 잘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바롯데가 팀 방어율이 지금 현재 5.14예요. 니오넴전에서 5.14의 팀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또 많은 실점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제도 또 6대2의 대패였던 만큼 오늘도 역시 또 니오넴 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, 한번 또 요 경기 또 어떻게 보면 언어바 기준점 오버사이드 6.5 기준점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다음 경기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LG와 또 삼성의 매치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현재로 이제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또 양창섭이 등판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다, 그지? 삼성이 또 8연승을 달리다가 또 어떻게 보면 LG한테 또 발목을 잡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도 한 번은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매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무엇보다 송승기가 올 시즌 잘해주고 있어요. 나름의 또 2승을 따내고 또 3점대 방을 또 이렇게 조금 진행을 해주고 있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자, 무엇보다 송승기가 지난 시즌 삼성전에 전패입니다. 전패. 그렇게 당할 정도로 유달리 또 삼성전에 조금 고전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양창섭도 솔직히 이제 선발로서 이렇게 조금 길게 가는 투수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시즌 초반엔 약간 길게 조금 뽑아내려고 하다가 이제 또 불펜에서 또 활약을 했고, 오늘 약간 오프너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런 내용을 조금 풀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삼성은 약간 불펜데이 개념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약간 선발로서 양창섭이 조금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.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양창섭 카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보면 역배당을 받았다는 건 조금 납득은 할 수 없다. 머릿속에서 배당을 조금 지우셔야 된다. 결론은 무엇보다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삼성은 불펜데요. 물론 또 삼성의 불펜이 예전만치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송승기가 무엇보다 작년에 또 삼성전에 2전 전패 5.23의 방어를 기록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, 직전 하나전에서도 4이닝 동안 5실점에 또 조기 강패를 당했죠. 그랬던 얘기들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용기는 삼성 역배당 가능성을 조금 좋게 생각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원래 또 이 배당이라는 게 선발 때문에 측정이 되는 거죠. 야구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케이스인데, 양찬섭은 어차피 오프너다. 일단 송승기는 삼성전이 안 좋았고 직전 경기 하나전에서도 조기 강판을 당했다. 그 여파는 오늘 충분히 또 역발 사이드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. 자, 요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역시 또 불펜 자원들이 조금 문제죠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역시 또 9.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. 한번 또 오버와 함께 삼성 역배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게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롯데와 NC 다이노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다와 또 나균안의 매치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예요.
개인적으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제 경기 같은 롯데가 올 시즌 NC전의 전패를 또 극복해낸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, 물론 또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. 그죠? 여러 가지 조금 실점도 조금 이어지고 있고, 타선이 조금 터져줘서 이제 또 10대 5의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모습들 좀 보여줬지만은, 전반적으로 선발 자원들, 전부 다 또 불펜 요원들, 불안 요소들을 조금 안고 있었던 내용이었고요. 근데 지금 이제 뭐 김진욱도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은, 기본적으로 나균환도 지금 현재 나름 또 팀 내에서 7경기 동안 지금 4경기를 퀄리티 스타트를 해주고 있어요. 다만 또 승운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럴 정도로 약간 팀에서 약간 수비 범실이나 본인 자책점이 아닌 실점들이 조금 늘어나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. 그럴 정도로 호투 대비해서 유달리 또 실점이 조금 동반되어 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. 역시 또 수비 실책 이런 부분에서의 조금 본인 방어율이 그래도 조금 잘 유지가 되고 있죠. 2점대. 자, 그건데 또 토다 같은 경우도 최근 LG전에 또 5이닝 5실점, 하나전에 6이닝 6실점 이렇게 조금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현재 이닝 소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.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무엇보다 이제 또 오늘 약간 다저스 경기 약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죠. 그냥 추천만 드렸을 때 로비레이 원정 성적 올 시즌 3전 전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4전 전패가 됐죠. 그럴 정도로 로비레이가 또 고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, 자, 무엇보다 토다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원정 4전 전패입니다. 아시겠죠? 지금 현재 4전 전패를 달리고 있고, 방울도 7.58로 상당히 또 불안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다면은, 전 요 경기 물론 또 토다가 올 시즌 롯데전에서 홈 경기 승리가 한 차례 있긴 하지만은, 전 일단 토다의 원정 경기라면은 충분히 또 롯데 역배당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나균환도 조금 본인 의도가 아닌 실점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요 경기는 또 오버도 괜찮아요. 9.5 기준점에 오버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고, 일단 요 경기 승패는 역시 또 롯데 사이드로 한번 또 생각해 보셔도 좋을 정도로 토다 올 시즌은 원정 경기가 너무 고전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KT와 SSG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이제 또 소화제와 또 오원석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죠. 자, 일단 베니지아노는 소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이름은 또 소화제랑 또 비슷한 이름을 조금 안고 있는데요. 무엇보다 용병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. 7경기 동안 이제 또 퀄리티 스타트 단 한 차례도 기록을 못 해주고 있다는 점도 조금 문제점이 되고 있고요. 무엇보다 SSC가 올 시즌 다카다 포함해서 지금 베니지아노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용병 수급에서 조금 문제를 조금 보이고 있다는 점들은 잘못 뽑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죠. 지금 현재로 또 이제 계속해서 실점도 조금 늘어나 있고, KT전에서도 올 시즌 또 조기 강판이 있었어요. 그럴 정도로 조금 밸런스가 조금 깨져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물론 최근에 약간 두산전에서의 또 호투나 롯데전의 호투는 조금 인상적이긴 했습니다만은, 전반적으로 일단 역시 또 불안한 피칭 내용들, 피안타율은 조금 용병치고는 조금 높은 편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이제 또 오원석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또 SSN에서 나름 또 준수한 피칭으로 또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. 최근 또 키움전에서도 7이닝 동안 무실점 승리, 또 기아전에서도 5.2이닝 동안 조금 고전을 하긴 했지만 역시 또 홈 경기 내에서의 밸런스는 상당히 또 괜찮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경기는 무엇보다 저는 KT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더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무엇보다 이제 또 상대 전적을 조금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대전에서 또 오원석이 SS전 뭐 예전 친정팀 상대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 조금 보였다면은, 베니지아노는 지금 현재 올 시즌도 KT전에서의 상대 또 조기 강판의 이슈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할 수는 없겠죠. 충분히 또 용기는 SSG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. 최근 또 SSG가 불펜진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베니지아노가 조금 실점이 조금 이어져서 조기 강판을 또 당하는 케이스가 또 발생한다면은, 오늘 또 KT의 대량 득점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요 경기는 9.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도 역시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기아와 두산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 경기는 이제 황동화와 벤자민의 맞대결로 또 진행이 되는 경기입니다. 자, 황동화 지금 이제 잘해주고 있죠. 불펜에서도 또 홀드도 또 챙겨주면서 일단 마당새 역할, 불펜도 뛰었다가 또 선발로도 뛰었다가 이렇게 조금 잘해주고 있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나름 또 3승 무패 1홀드 조금 기록해주고 있지만 5.02의 방어율이에요. 실제 본인 피칭이 좋았다기보다
역시 또 약간 타선의 지원 조금 받았던 경기들이 조금 주요했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직전 롯데전에서는 6이닝 동안 1실점 승리를 거뒀어요.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, 자, 올 시즌 무엇보다 두산전에서는 2경기 등판에서 전부 다 고전을 했었습니다. 아시겠죠? 2경기 동안 이제 또 두산전에서는 패배를 조금 축적하지 않았던 뿐이지 방어율이 10.80이었어요. 그럴 정도로 상당히 또 두산전만큼은 올 시즌 또 불펜에서도 그렇고 고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황동화의 두산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좋게 볼 수는 없는 입장이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반면 또 벤자민도 직전 SS전에서 또 11피안타를 맞았어요.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,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계속해서 벤자민도 아직까지 또 승리를 못 챙기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, 올 시즌 원정 경기는 패배가 없습니다. 원정에서 또 2경기 동안 3.24의 방울로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가 개인적으로 선발의 이점은 되려 또 이제 약간 벤자민을 봐야 된다. 벤자민의 원정 성적이 더 좋거든요. 황동환은 또 두산전이 또 안 좋았단 말이야. 그렇다면 요 경기는 어제 무엇보다 기아가 또 9대2의 승리를 거두긴 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또 기아도 올러카드 꺼내고 1차전으로 또 패배를 당했던 기억들을 조금 떠올린다면은 전 충분히 또 용기는 두산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한번 또 노려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두 팀 선발들이 일단 역시 또 실점들이 조금 많아요. 그죠?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요 경기는 또 승패도 승패지만은 오바도 좋아 보입니다. 9.5 기준점에 오바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를 먼저 생각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점이고요. 한번 또 용기는 또 역시 또 두산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. 벤자민은 원정이 더 긍정적, 황동환은 두산전이 약하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키움과 하나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안우진이 또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본인 피칭 내용들 조금 이제 상당히 또 긍정적인 요소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요. 최근 KT전도 또 4이닝 무실점 8개 탈삼진 조금 보여주면서 상당히 또 호투를 펼쳤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. 솔직히 또 이닝 소화는 조금 아쉬워요. 아직까지도 뭐 일단 퀄리티 스타트를 조금 기록해 줄 정도로 투구수를 조금 늘리고 있긴 하지만은 뭐 100개까지 또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다. 자, 그건 또 하나는 또 정우주 카드를 꺼냅니다. 정우주가 올 시즌 이제 또 불펜에서 또 나름의 또 활약들을 조금 보여줬던 경기들이 좀 있긴 한데요. 불펜 피칭도 계속해서 실점은 이어졌죠.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방울도 불펜 방울이 상당히 또 높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, 하나가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정우주 카드를 꺼낸다는 건 역시 또 오늘 불펜 대회를 끌고 간다는 겁니다. 자, 지금 현재로 이제 또 하나도 기아 못지않게, 키움 못지않게 지금 불펜진들이 상당히 또 올 시즌 부진하거든요. 그리고 또 이제 또 정우주가 또 심지어 또 키움전에 약하다면은 여기는 충분히 또 키움 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예상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안우진도 이닝 소화가 길지 않기 때문에 또 후반부에 또 키움의 실점도 조금 예상이 돼요. 그렇다면은 용에는 7.5 기준점을 받을 경기는 아니죠. 역시 또 오버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셨으면 좋겠고, 일단 안우진 그래도 4이닝 정도 이렇게 조금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은 정우주는 초반부터 무너질 가능성도 조금 농후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이제 키움 역배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려해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역배 사이드,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 경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많지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충분히 또 이제 목표 4배, 5배, 18배까지 깔끔하게 세 조합 깔끔하게 먹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또 완벽한 올킬 또 노려보면서 오늘 경기 이렇게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오늘도 좋은 척추 노려봅시다. 가자!